비만, 식욕. 저희 채널에서는 그동안 체중 감량을 위해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다뤄왔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만 유전자,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체중 감량이 더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치와와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한 놈은 식탐이 정말 강하고 분명히 치와인데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놈은 확실히 식탐이 적고 적게 먹으며 살이 덜 찐다는 것이죠. 강아지들은 식사량을 혼자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이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강아지들과 달리 환경과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으로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요인이 체중 증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 유명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연구는 540명의 덴마크 입양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흥미롭게도 입양아의 비만 정도는 함께 생활한 양부모보다 유전적으로 연관된 생물학적 부모의 체중과 더 강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즉 생물학적 부모가 비만일 경우 입양아 역시 성인이 되었을 때 비만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이 비만의 주요 결정 요인 중 하나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두 번째 연구는 영국에서 아동 쌍둥이 5092쌍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BMI의 허리둘레의 유전율이 모두 77%로 나타났으며 특히 허리둘레의 유전적 영향 중 약 60%는 BMI의 공통된 유전자에서 나머지 40%는 독립된 유전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정환경과 같은 공유 환경의 영향은 전체 변이의 10% 이하로 제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전세계 20개국의 약 87,000쌍의 쌍둥이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에는 약 40% 수준이던 유전적 영향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는 약 7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체중에 대한 유전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어린 시절에 크게 작용하던 가정환경과 같은 공유 환경의 영향은 점차 줄어들어 청소년기 이후에는 그 효과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발달 단계에 따라 유전적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연구는 환경이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개인 간의 체중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유전적 요인이 매우 강력한 결정 요인임을 공통적으로 시사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러한 비만을 야기하는 비만 유전자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만과 식욕 조절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FTO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이름 그대로 체지방 및 비만 관련 유전자로 비만과 체지방 축적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뇌 식욕조절센터인 시상하부에서 배고픔 호르몬의 분비와 포만감 신호 전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갈색 지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색지방은 이러한 열 생성 능력을 통해 대사량 증가에 기여합니다. 갈색지방의 또 다른 이점은 먼저 포도당의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춥니다. 갈색지방은 염증성 물질 분비를 줄이고 동맥경화 위험을 낮춰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간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색지방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갈색지방 활성화는 전체적인 대사 개선을 통해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색지방 활성화는 노화로 인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지방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자 동시에 전반적인 대사 조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특별한 지방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우리는 갈색지방의 양이 매우 적겠지만 우리 몸의 주요 지방인 백색지방을 갈변화하여 베이지색 지방세포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베이지색 지방세포는 구조와 기능 면에서 갈색 지방세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데 구조에 있어서도 갈색 지방세포처럼 여러 개의 소형 지방방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수는 기본적으로 갈색 지방세포보다 적지만 활성화되면 미토콘드리아 생합선이 촉진되어 그 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갈색 지방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열을 생성하는 것이었죠. 이 베이지색 지방세포도 열 생성에 필수적인 특수한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어서 열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지방세포에서 이러한 갈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백색 지방 조직에서 갈변화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재밌지 않으신가요? 또 베이지색 지방세포의 활성화는 열 생성뿐 아니라 인슐린 민감성 향상, 혈중 지질 개선으로 갈색 지방세포와 유사한 대사 건강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형성된 베이지색 지방세포가 가소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 자극이나 대사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시 백색 지방세포로 변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추위 노출이 중단되거나 고칼로리 시기로 돌아갈 경우 베이지색 지방세포의 열 생성 능력이 감소하고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하는 본래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FTO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은 열을 생성하는 갈색 및 베이지색 지방세포 대신 에너지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세포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이 변이는 열 생성 단백질 발현을 억제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며 혈당 관리 기능도 약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지방이 더 쉽게 쌓이고 비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공복 상태에서 배고픔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음식 섭취 후에도 배고픔 호르몬의 감소가 느려져 배고픔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배고픔 신호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고칼로리 음식을 선호하게 될 수 있으며 과식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뇌 관련 컨텐츠에서 다뤘던 기적의 물질 BDNF라고 기억나시나요? 뇌 건강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이 BDNF는 뇌 건강뿐 아니라 식욕 조절과 에너지 대사를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다룬 렙틴과 함께 포만감 신호를 담당하며 식욕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BDNF 유전자에 변이가 있을 경우 BDNF의 분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포만감 신호가 약화되며 식욕 억제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BDNF 감소는 뇌의 보상 회로에도 영향을 미쳐 음식 섭취에 대한 보상 반응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그 결과 단
음식이나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유전적 변이가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맨 처음 살펴봤었던 FTO 유전자는 식욕과 대사를 동시에 교란하는 대표적인 비만 유전자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식욕뿐 아니라 혈당 조절, 인슐린 저항성과 같은 대사 질환을 야기할 수 있고 지질대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적 특성을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중을 관리하기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 유전자는 우리의 체중을 결정하는 어떤 고정된 운명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이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유전자를 바꾸지 않고 그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만들거나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생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계속 살펴봤었던 비만 유전자, FTO 유전자 발현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꾸준한 일상적 활동도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움직이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적의 물질 BDNF,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DNF는 뇌 포만감 신호를 담당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컨텐츠에서 다뤘던 것처럼 고강도 운동 중 생성되는 젖산염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해 BDNF의 발현을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고강도 운동은 BDNF를 증가시켜 뇌의 식욕 조절 기능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식욕 억제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운동은 유전자 수준에서부터 우리의 몸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양질의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후천적으로 노력하며 유전자 스위치를 건강하게 조절하며 우리의 체중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유전적 요인은 특별하며 어떤 분은 다른 분들보다 체중 관리가 특별히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의 케이스를 잠깐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저는 살이 많이 찌지 않는 체질로 평소 달달한 음식, 빵, 케이크와 같이 디저트 종류들을 정말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당시에 운동도 많이 하고 살도 안 찌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 눈에 반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 눈에서 망막이 떨어져 시력을 잃게 되는 망막박리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까지 떨어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당시 망막이 떨어진 만큼의 한쪽 눈의 반 이상의 시야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아예 검정색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박리가 일어났고 결국 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있어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이전에 저의 식습관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러한 식습관으로 인해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음식들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먹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 지금 어떤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먹는 대로 체중이 쉽게 늘어나시고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를 오히려 몸이 보내는 경고라고 인지하시고 저처럼 건강을 잃기 전에 먼저 경각심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자주 소개해드렸던 유명한 말이 있죠. 유전적 요인이 총을 장전하지만 환경이 방아쇠를 당긴다. 오늘 살펴본 내용과 같이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비만율이 급증하는 것은 이런 유전적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이런 유전자 발현을 바꾸고 건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체중 감량과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도파민 관련 영상과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과 같이 이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특별히 나약해서가 아니며 이를 극복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죠. 우리 몸은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지속해 나갈수록 점점 더 체중을 더 관리하기 쉬운 몸이 되고 식욕을 조절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렵지 않게 됩니다.